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를 수용할 세 번째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강원대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속초와 고성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만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일일 50명 이상의 환자가 사나흘 경우 지속될 경우 추가 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 춘천과 삼척, 도계 캠퍼스 가운데 3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4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인접시군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됐는데 실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에 빠져듭니다. 강원도 쪽에 그나마 고성이 사회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어서 아야진 해변으로 놀러 왔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평일 낮인데도 피서 절정기답게 백사장에는 피서객들로 가득합니다. 주말하고 평일 개념 없이 다른 지역에 지금 손님들이 없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인근 삼포 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에도 피서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애기들이 날씨도 너무 덥고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조금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강릉과 양양 등이 4단계로 올라간 동안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접시군으로 피서객이 몰리지 않을까 풍선 효과를 우려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고성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7월 28일 기준으로 지난해 5만 명가량에서 올해는 36만 명을 넘어 무려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해시도 거리두기를 2단계를 유지하다 최근에야 3단계로 격상시켰는데 실제 피서객 추이를 보니 지난해 6만 5천 명가량에서 올해는 20만 명에 육박하면서 3배에 이릅니다. 반면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7만 명가량 모였고 양양군 역시 13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소폭 늘었습니다. 한편 수도권 피서객들의 풍선 효과로 이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됐던 시군도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도 방역 조치를 한창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도 저희 해수욕장 내 드론이나 로봇 등 각종 방역 인력들, 그 인력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여부나 취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전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를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로 보고 방역수칙 특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소금산 출렁다리가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400억 원을 들여 잔도와 현수교를 연말까지 만들고 절벽을 배경으로 한 영상도 제작해 야간 관광에 이용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꿩의 새끼를 위협하는 집채만한 구렁이를 한 선비가 활로 쏘아 죽입니다. 원한을 품은 다른 구렁이는 사람으로 둔갑해 선비를 유혹하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새끼를 구해준 선비를 살리려고 꿩은 제 머리를 종에 부딪혀 날이 밝았음을 알리고 숨을 거둡니다. 치악산의 은혜 갚은 꿩 설화를 소금산 절벽을 화폭으로 그려낸 영상, 일명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르면 오는 연말에 간현관광지가 소금산 벨리파크로 재단장하면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순한 미디어 파사드만이 아니라 음악 분수, 레이디오 쇼랑 어우러지는 야간의 볼거리, 또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출렁다리밖에 없었던 소금산 일대에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요소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잔도가 지어지고 있는 소금산 절벽입니다. 정면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출렁다리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기존 것의 2배 길이인 현수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140m 높이의 전망대도 새로 만들어지고 장애인도 출렁다리를 즐길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해 무장애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코스를 갖다가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는 한국의 장가계로 자리를 잡으면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넘기고 5년 안에 투자 예산 1,4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춘천 하수처리장을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춘천시의회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과 시민들의 하수요금 인상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표결 끝에 통과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근화동의 하수처리장. 하루 평균 1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려 빗물과 하수가 섞여 들어오면 처리 용량을 넘깁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더러운 물은 공지천으로 흘러듭니다. 대부분의 것은 공지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른 퇴적물들은 결국 부영양화를 일으켜서 오염이 촉진될 것이고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의 내구 연안도 문제가 되자 칠전동 의암호 쪽으로 신축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춘천시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들은 이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민간 투자를 받게 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수 처리장 이전 비용이 3천억 원, 여기에 30년 운영비를 더하면 7,800억 원 규모입니다. 민간 투자는 기업이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습니다. 기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투자비나 원가가 더 상승이 되면 올라가는 폭이 더 크게 될 거고 10년을 거쳐서 올려야 될 돈이 민간 투자가 들어가면서 2년 만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춘천시는 현재 하수 요금의 현실화율이 20% 정도로 원가보다 많이 싸다며 앞으로 조금씩 올리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이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춘천시가 한 번에 3천억 원의 돈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 투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만 이제 국비 지원 기준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의원들의 표결 끝에 4대 3으로 하수처리장 이전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 주변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하고 강원도에 1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1년 동안 1,518억 원을 지원받아 94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친환경 청정 사업비의 55%로 충북 23%, 경기도 18%, 서울 5%와 비교해 가장 큰 비율입니다. 강원도는 도와 8개 시군에서 신청한 21개 사업 가운데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따져 8월 중에 최종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산사태 예방과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28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40곳과 계류보전 26km, 산림유역관리 5곳 등 사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10곳에서 사방댐 준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를 입은 7.46헥타르와 임도 피해지 1.53km의 복구는 마쳤습니다. 강원대학교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 방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3회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대는 지구물리학과와 지질학과가 지원해 2017년, 2019년에 이어 3차례 연속으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대는 앞으로 2년 동안 4억 원을 지원받아 지진 방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펼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원주 집회를 앞두고 원주시가 집회 시위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데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정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인권위는 강원인권사무소에 사건을 이관하고 원주시의 집회 시위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인권 침해 사안인지 조사해 인권 침해로 결론나면 철회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원주시의 해당 행정명령이 과도한 인권 제한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권위 의견과 상관없이 지난 23일 원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 관광도로 조성 사업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7개 구간의 관광길을 기획해 홍보, 판매,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내년 12월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8월 중 관광도로의 이름 짓기와 로고를 선정하는 등 브랜드를 개발 구축하고 9월에는 강원 관광도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업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6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관광객은 1,063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에 비해 6%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SNS 콘텐츠로 게시하고 싶은 자연관광 명소 방문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국적인 고성 한이 라벤더 팜이 6.8배, 평창 600마지기 농장 방문객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보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골프장이 상위 10위권 내 목적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었던 오대산 선제길이 복구 공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전 구간 개방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3월 오대산 선제길 동피골에서 상원사 구간의 3.6km를 임시 개방한 데 이어 섭다리와 신선골교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해 월정사와 상원사 10km 전 구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제길과 오대산 사고를 연결하는 섭다리는 과거 전통 교량을 복원한 것이며 계곡을 가로지르는 신선골교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열목어떼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지난 6월까지 220톤을 모아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원료로 공급했습니다. 또 올해 6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팩과 연간 1억 개 이상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횡성 6개 시군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강릉 해변의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계층의 취업 연계와 역량 개발을 도와줄 강원 60플러스 교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개설한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 과정과 유튜브 활용 과정,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팜파티 디렉터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90시간 교육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해당 과정은 과정별로 1주에서 3주 동안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동해 특수학교의 교명이 동해 해솔학교로 결정됐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공모에서 접수된 99건의 교명 가운데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곧게 자라라는 뜻을 가진 해솔로 결정했습니다. 동해 삼척 지역의 장애 학생들의 배움터인 동해 해솔학교는 19개 학급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부지 선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 착공과 준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